강의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목은요, 시야를 볼게요. 시야. 이렇게 붙였게요. 시야. 이 시야에는 기본적으로, 거시적 시야. 그 다음에, 미적 시야. 자, 생각해 봅시다. 주가 흐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주가가 내려와요. 그죠?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미시적 시야를 보게 되면 얘가 내려오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얘가 내려온다는, 요거를 확대해 볼게요. 이쪽으로 확대해 보면, 내려온다라는 말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내려올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온다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요 고점이 여기라고 하면 여기에 저점이 여기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네.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고점이 여기인데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그죠? 여기는 확대지가 않고 다시 이런 식으로 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그래도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도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내려오는 그림이니까요. 그죠? 결과론적으로 내려오는 그림이니까요. 그죠? 결과론적으로 내려온 그림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도 그죠? 네. 그래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요거는 하나의 우리가 상대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이게 거시적 시야예요. 이게 어떤 분이 제 강의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데 아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얘가 미시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망원경. 그죠? 멀리서 흐름만 보는 거야. 내려왔네. 결과론적인 흐름의 큰 그림을 멀리서 보면 아 그렇구나. 틀리게 보이잖아. 그런데 내려오는 동작이 어땠는지는 다 다양하겠죠. 다 다양했죠. 그래서 이 시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파동을 봐야 돼. 얼마나 중요해. 보세요.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요. 가정을 해볼게요. 이 지점에서 끌었다가 내려왔다가 이러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라고 칠게요. 여러분 이거 뭘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주가를 끌어와서 주가를 끌어와서 막 팔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가를 뺀 게 아니라 이제 다 팔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누구는 막 샀겠죠. 더 이상 사줄 놈도 없고 다 팔으니까 힘이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밀리겠죠. 그 얘기는 다 팔아먹고 나온 이 파동은 팔아먹고 나온 파동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주가가 올라갔어요. 여기서 그러다가 쭉 떨어져 여기 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고 있다. 이렇게 주가가. 그러면 얘가 주가가 밀려서 여기 논다는 것은 누가 끌고 온 놈이 여기서 팔 수도 있고요. 그죠? 그 주가가 클리면 내려갈 수 있겠지만 올라갔다 호가의 변화가 여기서 있다가 이 자리에서 오는데 여기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던지는 걸 누가 받아갖고 손바꿈이 일어나서 다시 올릴 수가 있고 아니면 올리던 놈이 더 매집을 해 더 올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내려온 것하고 이렇게 내려온 것은 하늘과 땅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얘가요. 이렇게 놀 때 여기서 굳이 내가 덤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얘가 기랄맞게 논다고 하는 것은 와 놀다가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이게요. 누군가가 매집해서 머리를 들어간다는 것은 이 부분이 그게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 나면 올라갔다 내려와서 밑에서 뭔가 파동을 치고 머리 든다는 것과 막 놀다가 파동을 치고 밑에서 이렇게 논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이게 여기서 출발했던 시야냐 그죠? 이걸 바꿔볼게요. 내려왔던 시야냐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어떤 형태느냐 그러면 내려왔던 시야라고 하면 이 개념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매집해서 올라가거나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올라와서 걸린 건 누가 팔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내려오는 걸 받는다는 거 곧 죽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예. 시야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따라서 여러분들 예, 이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시적 시야에서 어떤 파동이 일어나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예,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 잠깐 볼게요. 잠깐만요. 야,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진세미캠이라는 자리가 아까 여기가 저항이 있다고 했죠. 이게 5분봉이에요, 5분봉. 그러면 땡겨볼게요. 이거. 이렇게 제가 데이터 값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게 아까 고점이 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저기서 아까 올라왔던 자리잖아요. 이렇게 대체제 걸리는. 그죠? 이렇게. 네. 그렇죠? 자, 여기서 누군가가 거래가 한번 터쳤어요. 그죠? 빵. 그죠? 이거는 1년치의 흐름인데, 지금 이 자리가 미시적으로 한번 봐보자는 거죠. 거시적 시작에서 분명히 저항가 걸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거래가 빵 터지기 시작한 지점이, 보면, 이제, 여기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추정적인 생각인데, 여기서부터 거래가 터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래가 터져서 막 누가 끌고 올라간 거죠. 그죠? 여기서. 그죠? 맞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주가가 여기서 밀렸는데요. 이게 누군가가 여기서 가져온 물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치고 나가기 시작했던 기점이 여기 35,000 기점이에요. 그죠? 여기 이쯤 되잖아요. 그죠? 추정적 생각해보면. 여기서 거래가 터지는 이 시간을 보게 되면 이 물량을 누가 빨기 시작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송진생캠을 바라보는 시각이 얘가요, 이 물량을 치고 가서 이게 누가 갖다 대는 매물을 한 번에 소화해서 갖고 이걸 누가 샀다라고 하면요, 이거 깨지기 어렵겠죠? 깨지기 어렵겠죠? 따라서 얘가 내려와서요, 이런 형태가 자꾸 머물러서 올라가고 이 대추세를 깨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누가 2차전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 물량은. 그리고 이건 기술적으로 누가 팔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동진세미캠은 37,500원이 아직 깨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놀다가 이걸 극복하면 오버슈팅 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그죠? 이 물량이 처리를 다 하고 나온 다음에 시간을 건다면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시 시야를 돌려볼게요. 어떤 시야냐면, 이걸 돌려보면, 자, 요걸 다시 봐볼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정말 못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게 여기잖아요. 지금 걸린 게. 이렇게 걸린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 같은 거죠?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게 매집이 돼서 37,500원이나 35,000원 부근에서 분명히 요게 누가 샀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 깨지 않을 거라고요. 이렇게 노려서 가서 틀어 올려서 얘가 여길 넘어가죠.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처럼 오버슈팅에서 5만원 넘어가면 이거 오버슈팅 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37,500을 머물렀던 물량이 여기서 자꾸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를 깨서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놈은 엄청나게 털어먹고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정적인 생각을. 따라서 동진세미컴은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미시적 개념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세부적 분석이 가능하죠. 그죠? 예,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볼게요. 뭘 보냐면 자, 봅니다. 동진세미캠 볼까요? 동진세미캠. 엊그제도 회사를 봤지만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인가 보시면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죠? 예. 뭔가가 돈을 굉장히 잘 법니다. 그죠? 빵빵합니다. 그죠? 예. 잘 벌어요. 잘 벌어요. 더군다나 지금 늘고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물량이 들어왔을 때는 이 회사가 이만한 가치를 오버슈팅 할 수 있을 가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밀고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추정적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실적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2,400억, 2,500억, 2,700억, 2,900억까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이 회사가 이게 그 일본 놈하고 싸우는 기업이잖아요. 이게 그거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일본 놈의 새끼들 그죠? 뭐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 일본 수출 규제 수혜조라고 하죠. 이걸 극복해 나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수혜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 과정 속에서 돈을 더 번다면 연가치적 볼까요? 그래서 추이를 볼게요. 8천억, 9천억, 이거 빼고 9천, 1조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기업 가치는 분명히 이게 그게였다면 제 생각에는 이 물량이 치고 들어온 거는 어쩌면 이 물량도 같은 물량일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엄청난 매집이 됐을 수 있어요. 그죠? 엄청난. 그럼 이거 끌고 가려면 오버슈팅이 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시야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걸 생각을 해보면 내려볼게요. 잠깐 여기 내려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시적 개념을 들면. 그래서 이 물량들이 누가 사는 물량이라면, 매물 소화하면서 사는 물량이라고 하면, 이 물량은 분명히 이걸 오버팅이 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봐야잖아, 이게, 이렇게. 그런데 이 주가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도 느낌으로 얘기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느낌으로 얘기하니까. 느낌이 아니라 내용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무척 중요한 거죠. 이걸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이탈해버리면 이 물량이 누군가가 이게 터져졌던 물량들이 어떻게 될까? 이게 매물에서 잘못하면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럼 매물 왜 손해를 보겠어요? 뭔가 문제 있으니까 손해보고 빠져나오겠지. 그치만 여기를 지켜낸다면. 그래서 여기서 지키는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번 사볼 만한 거죠. 예.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면 그만이에요. 잘라버리면. 그죠? 그리고 섭쳤다. 그러면 잘하면 오버팅에서 나가면 어디까지 가냐? 몰라요. 그러면 추정적인 생각을 하면 7만원까지도 열려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도 100%는 갈 수 있는 열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공이라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저가를 더 안 깨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는. 하지만 미시적 개념과 거의적 개념을 보면 여기서 일어났던 거를 추정해보면 이게 분명히 물량을 뺏어오는 물량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가져갈 물량이겠죠. 그죠? 그런데 회사가 너무 좋아. 믿어볼 만한 거죠. 근데 아니면 내가 그걸 믿었고 매매를 했는데 아니면 내가 대응하면 되죠. 그래 내줄게. 그만큼 내주면 되잖아요. 기대 수익은 이만큼이고 내줄 건 요거잖아요. 그 동질세미캠은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짤막 강의를 마지막에 했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시야 미시적 거시적 그리고 어떤 파동이었느냐를 였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추정적인 생각이에요.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응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손실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대응이 있고 맞다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죠? 대응적인 생각은 시야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왼쪽에는 망원경을 들고 오른쪽에서는 현미경을 들고 시장을 바라봐라. 왔다 갔다 해서 봐라.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을 봐라. 실적 기본적인 내용 뒷받침돼서 주가가 갈 수 있느냐. 보게 되면 시야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중요할 겁니다. 네, 중요할 겁니다. 내려와서 어떤 모양을 갖춰서 가느냐가 중요할 거고요. 내려왔는데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요. 오히려 기술적 그냥 반등만 했다가 다이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들어서 가져가게 되면 무게를 실어가면 누가 뺏어서 갈 수 있는 거죠. 전혀 달라요. 반등의 모양은. 그래서 시야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네, 매우 중요하다. 자, 요런 점 생각을 해보시고요. 매매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판 강의를 시야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도 자, 한 주가 벌써 지났고 2021년이 벌써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면 이제 폐장이 되겠죠. 한 목요일쯤에 폐장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한 1년 동안 저랑 같이 여러분 고맙고요. 이 저녁 방송이 여러분의 도움이 됐으면 요만큼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강의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야에 관한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죠. 그래서 2021년 마지막 주 강의 다음 주에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